코스닥 상장심사 실무 이야기 제2화. 기술특례 상장, 그리고 상장 이후. 바로 이전 상편에서는 코스닥 상장심사의 질적, 심사 가운데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성, 투자자 보호라는 3개의 축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가 자회사 상장 실무를 어떻게 바꿀지 3가지 심사 기준과 모회사 주주보호 패키지라는 새로운 화두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 하편에서는 주제를 약간 바꿔 완전히 다른 게임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매출이 거의 없어도 상장할 수 있는 기술특례 상장, 그리고 상장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이후에 기업이 마주하게 되는 공시의무와 관리 종목, 상장 폐지의 세계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3. 기술특례 상장 매출이 없어도 상장할 수 있는 길. 자, 이제 기술특례 상장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그런데 왜 어떤 회사는 매출이 거의 없는데도 상장을 할 수 있어요? 그 답이 바로 기술특례 상장에 있습니다. 3.1. 두 가지 트랙 혁신 기술 기업과 사업 모델 기업. 기술특례 상장은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됩니다. 하나는 혁신 기술 기업, 기술 평가를 받는 트랙입니다. 두 군데 전문 평가기관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 어등급 이상과 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 진입할 수 있고 자기 자본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업 모델 기업, 상장 주선인이 추천하는 트랙입니다. 상장 주선인이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은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성장성이 있다라고 책임지고 추천하는 방식이고요. 시가총액 90억 원 이상이 조건입니다. 두 트랙 모두 공통적으로 시가총액 200억 원 이상, 매출 100억 원 이상을 요구하는데요. 벤처기업이면 매출 기준이 50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례, 수익성 요건은 면제됩니다. 대신 기술력과 시장성 또는 사업 모델의 독창성과 경쟁력으로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구조입니다. 3.2. 기술특례 상장의 이면, 면제와 사후관리. 기술특례 상장의 질적심사에는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매출 면제. 안정적인 매출이 없어도 기술력과 시장성 평가 결과로 계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손실 면제. 일반 기업이라면 연속 손실이 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지만 기술특례 기업은 신규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해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관리 종목 지정이 면제됩니다. 이익 미실현 기업 특례. 이건 별도 트랙인데 5개 사업연도까지 면제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강화된 사후관리입니다. 기술특례 기업은 상장 후에 임상 실패, 기술 이전 계약 해지 같은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즉시 수시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기술특례니까 매출 걱정은 없어요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장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2025년 말 거래소가 발표한 후속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기술특례 기업이 특례기간 5년 안에 주된 사업 목적을 변경해서 사실상 기술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이건 상장적 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됩니다. 기술특례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걸러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특례로 상장했다가 나중에 우리 이제 부동산 합니다 식으로 방향을 틀면 상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3.3. 예비심사 승인 후에 상황이 바뀌면. 한 가지 더 실무에서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비심사 승인까지 받았는데 그 이후에 회사에 큰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변동 유형별로 처리 방향이 다릅니다. 핵심 기술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면 승인 효력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거래소에 즉시 보고하고 심사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임상이 실패하거나 개발이 중단되면 기술특례 요건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럴 때는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인 회사가 유리합니다. 하나가 실패해도 다른 것이 살아있으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 이것도 중요한 변동사항이라 거래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변경 이유와 경영 안정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재무 상태가 급변하면 자기자본 요건 미달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모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소송이나 분쟁이 생기면
그 소송의 규모와 영향력에 따라 보고 여부가 결정되고 때로는 예비심사 효력 연장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4. 예비심사 효력 연장 6+6 룰. 예비심사 효력 연장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 부분도 짚고 갈게요. 기본 효력은 6개월입니다. 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상장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 환경이 갑자기 악화됐다거나 회계 감리가 예상보다 길어졌다거나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거래소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 추가 한 번에 한해서. 그러니까 총 최대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요즘처럼 바이오 시장이 약세일 때 공모를 강행하다가 저평가로 손해를 보느니 효력 연장을 활용하는 전략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판단은 법무팀과 주관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파트 4. 상장 이후의 유지 공시, 관리 종목, 그리고 상장 폐지. 자, 마지막 파트 4입니다. 상장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끝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시장에 나왔다는 건 시장의 감시 아래에 놓이게 됐다는 뜻이니까요. 4.1. 5가지 공시 유형. 상장사가 지켜야 할 공시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수시공시. 공시규정 제6조에서 정한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공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계약 체결, 영업 중단, 소송, 유상증자 결의 같은 이벤트가 여기 해당됩니다. 2. 조회공시. 주가나 거래량에 이상한 변동이 생겨서 거래소가 이거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오면 즉시 답변해야 하는 공시입니다. 3. 공정공시. 이건 자주 놓치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기관 투자자 몇 명에게만 먼저 정보를 줬다면 그 정보를 전체 투자자에게 동시에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선별적 정보 제공을 막기 위한 장치죠. 4. 자율공시. 의무는 아니지만 투자자 판단에 중요하다고 보이는 정보를 회사가 자발적으로 내는 공시입니다. IR 차원에서 활용합니다. 5. 정기공시. 자본시장법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4.2. 바이오 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수시공시. 바이오 기업이라면 특히 다음 6가지는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첫째, 임상시험과 관련된 모든 변화. 임상 단계가 바뀌거나 성공 또는 실패했을 때, 조기 중단됐을 때, 결과가 발표될 때, 즉시 공시 대상입니다. 둘째, 기술 이전 계약. 체결 변경, 해지, 그리고 계약 금액과 조건. 자기 자본의 5% 이상이면 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셋째, 단일판 매계약. 자기 자본 대비 일정 비율, 보통 5%에서 10% 이상의 큰 계약이 체결되거나 해지되면 공시 대상입니다. 넷째, 최대 주주 변경. 이건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즉시 공시입니다. 다섯째, 소송과 분쟁. 특히 특허 소송이나 청구 금액이 자기 자본의 10% 이상인 소송은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여섯째,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가 나면 즉시 공시하고 투자 설명서, 교부 의무도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 하나만 강조드리겠습니다. 임상 실패를 늦게 공시하는 것. 이건 단순히 공시 지연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임상 결과를 아는 사람이 그 전에 주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장 직후부터 공시 담당자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4.3. 공시 위반에 대한 4단계 제재. 공시를 제대로 못하면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 4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공시 위반 제재금 부과. 공시 지연이나 허위 공시의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2단계. 매매거래 정지. 중대한 허위 공시나 누락 공시가 있었을 때 시장에서 거래가 일시 정지됩니다. 3단계. 관리 종목 지정. 위반이 반복될 경우입니다. 4단계. 상장적 격성 실질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 여기까지 가는 일은 드물지만 실제로 발생합니다. 4.4. 관리 종목 지정 사유 2025년 개정의 핵심. 관리 종목 지정 사유는 7가지가 있는데 2025년에 의미 있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액 미달. 이게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2026년까지는 30억 원, 2027년 50억 원, 2028년 75억 원, 2029년부터는 100억 원. 매년 기준선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계속 사업 손실 반복. 최근 3, 4업 연도 중 2개 연도에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나고 그 손실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최근 연도에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다만 기술 특례 기업은 3년, 이익 미실현 기업은 5년 면제 기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본 잠식. 최근 사업 연도 말 기준으로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자기 자본이 10억 원 미만이면 지정됩니다. 네 번째, 시가총액 미달. 이것도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연속 30매매 거래일 동안 시총이 기준에 미달하면 지정되는데 2026년 150억, 2027년 200억, 2028년부터는 300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는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정기보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 종목이면 지정, 감사 의견을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로 받으면 즉시 관리 종목 지정, 상법상 사회이사나 감사위원회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관리 종목 지정. 여기에 2025년 말 거래소 발표로 하나 더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요. 상장 폐지 절차도 더 빨라집니다. 기존에는 3심제였던 상장적 격성 실질심사가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짧아집니다. 또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두 심사를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한마디로 상장 폐지 결정에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아졌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상장 후 관리 종목 예방을 위한 사전 설계가 더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2025년 개정의 핵심만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매출액 기준과 시총 기준이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상장 폐지 절차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이 상장 후 5년에서 7년차가 됐을 때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장 시점부터 재무 로드맵을 그릴 때 반영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4.5. 상장 폐지. 마지막으로 상장 폐지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형식적 사유가 발생합니다. 매출 미달, 감사 의견, 자본 잠식 같은 객관적인 사유죠. 그러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투자자에게 경고가 나갑니다. 다음 해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더 나쁘게 악화되면 상장 폐지의 형식적 사유에 해당하거나 상장적 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상장 폐지를 결정하거나 회사에 개선 기간을 부여합니다. 2026년부터는 이 개선 기간 부여가 훨씬 깐깐해집니다. 개선 계획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아예 개선 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퇴출하는 신속 퇴출 기조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모든 절차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가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절차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회사의 재무와 사업 리스크를 미리 식별하고 관리 종목 지정까지 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클로징.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7가지 포인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질적 심사는 계속성, 투명성, 안정성, 투자자, 보호 이 3개의 축으로 구성됩니다. 형식 요건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둘, 바이오 기업은 일반 기업과 별도의 기준표를 적용받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 원천 기술이 계속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셋, 이해관계자 거래와 상장 전 주식 이동은 예비심사 지연과 미승인의 1순위 원인입니다. 상장 1년 전부터 법무팀이 사전 정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넷, 그리고 오늘 새로 다룬 가장 중요한 이슈, 2026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중복 상장 원칙 금지입니다. 자회사 상장은 이제 거래소 질적 심사에서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 3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모회사 주주보호 패키지 설계가 딜 구조의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다섯,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매출이 없어도 상장이 가능하지만 상장 이후 임상 실패 같은 이벤트는 즉시 수시 공시해야 하고 공시를 늦추면
자본시장법 위반 위험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특례 기간 중 사업 목적을 바꾸면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6. 2025년, 2026년 연속된 개정으로 매출 기준과 시총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상장 폐지 절차도 빨라졌습니다. 상장 이후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를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7. 예비심사 승인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최대 12개월까지의 효력,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2강을 통해 코스닥 상장심사의 질적심사 전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1강과 제2강을 모두 완주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놓인 어떤 상장 딜을 들여다봐도 어디서 리스크가 나올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복상장 규제가 IPO 실무의 새로운 상수로 자리 잡을 겁니다. 자회사 상장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가급적 일찍, 가급적 전문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